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계좌도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 여쭤보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썸네일은 여러분이 이상하다, 시장이 막 엄청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내 계좌는 왜 안 좋아지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현금 만들어 놨는데 아니 대체 현금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막 빠지니까 야, 이거 오늘 저가매수 타이밍 아니야? 이러면서 현금 막 쓰셨다 라고 하면 아마도 그게 내일의 고가 보유가 한번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오늘 한 방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이나 뭐 이럴 때 반등 시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현금 힘들게 만들었는데 좋은 구간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소한의 구간을 제가 잡아봐 드릴게요. 오늘요, 최소입니다. 더 갈 수도 있고 지금 구간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드려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숨고르기 흐름 보이면서 테슬라와 마이크론이 강세에 보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거 왜 오르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뭐 언제는 안 괜찮았습니까? 그냥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거를 가져다 끼워 맞춘 거다. 그래서 이거는 후행성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이유를 크게 붙일 건 없다. 그냥 미국 시장도 이제는 야, 이거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미국 시장은 카지노판 같다고. 그래서 워런 버핏조차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가 매수, 가격단에 부담 없는 업종과 종목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눈에 띈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강세 같은 경우는 이제 HBM3E. 그래서 마이크론도 야,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한테 파이 다 뺏기게 생겼다. 안 그래도 하이닉스가 너무 센데 우리도 HBM 못할 거 뭐 있냐? 우리도 하겠다. 빨 주자로 나섰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복주 체제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마이크론의 공식 선언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과연 어떤 영향력이 행사될지. 근데 뭐 삼성전자는 일단 수급 논리적으로 버텨주긴 했는데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안전하진 않았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 발로 좀 초급등을 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세 반납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에 이제 제미나이 AI가 자꾸 뭐 무슨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다른 그림 나오고, 뭐 해석해달라 그러면 다른 거 나오고, 이런 오류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AI의 부정확도로 인한 실망감으로 5%대 하락. 그래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인 정도였고요. 그리고 ARM이 8% 강세를 보였지만 뭐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 두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저의 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조금 조심하시고 감사 시즌 요거 좀 피하셔라. 그래서 최소한 3월 셋째 주에서 4주차 이때쯤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업 보고서가 한 3분의 2 정도 나왔을 지점 요 정도에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때쯤 되면은 나머지들은 조금 불안한 애들이거든요. 불안한 애들을 제외하고 좀 편하게 되어 있는 애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월에는 AA, CR, 6월에는 아스코, 또 9월, 10월에는 S모도 있고요. 점점 학기가 또 질비하게 있단 말이죠. 여름을 살짝 제외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래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막 평소에 올렸다가 2월 중순 언제쯤이죠? 바로 우리의 설을 기점으로 설 연휴가 끝나면은 바이오가 한 달 정도 비실비실 거리거든요. 지금 딱 비실비실 거린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HLB가 초급등을 1월 초에 만들어서 버텨주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 또 알테오젠까지 얼마 전에 머크와의 비독점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뭔가 훈풍을 불어넣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알테오젠만 올랐으면 괜찮을 텐데 알테오젠에다 패시브로 레고캠, ABL 이런 친구들까지 올라가니까는 야, 이거 진짜 바이오 출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그때 윗꼬리 파티 열렸다고. 큐리옥스 바이오든 큐로셀이든 막 이런 거 붙었으면 다 윗꼬리 파티였다고요. 여기서 수익 많이 못 납니다, 지금요. 바이오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이제는 알테오젠, 셀트리온, HLB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알테오젠이 오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력한 게 뭘까요? 바로 셀트리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시장에 침투돼 램시마 SC, 짐펜트라의 행보도 기대감을 실어볼 구간이다. 오늘 아침에 남겨드린 겁니다. 오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강세에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섣불렀다. 애초에 갈 거면 미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틀 남았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출시인데 2일 남두고 올린다는 거는 야 이거 알테오진이 올라가고 HIV가 버티니까 셀트리온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진페트라 재료가 있네. 테럭트는 한번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진페트라가 이제 진짜로 출시돼서 판매가 시작된다. 그럼 뭐가 되죠? 회로 소멸이요. 제가 셀트리온을 보는 시각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젠 제가 바이오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 ST, 종근당,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바이오가 오를 때 얘네가 패시브로 같이 올라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 봐야 할 그럴 종목이 되었다. 왜?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큰 대기업이 됐기 때문이죠. 과연 저기서 얼마나 재미 볼 것인가. 비단 바이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0% 수익률, 200% 수익률을 보고하는 게 바이오인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셀트리온은 좀 안정적이라고 해도 그런 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차라리 저는 셀트리온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바이오로서가 아니라요. 진짜로 헬스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 바이오와 같은 결을 보는 시선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HF이나 알테오젠의 관점으로 셀트리온을 매매한다? 그건 잘못된 매매다. 그래서 보는 시선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유한양에 매수하는 분들이 셀트리온 쳐다봤나요? 절대 안 봤어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한양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셀트리온을 한번 쳐다보고 동아 ST 사시는 분들이 셀트리온 한번 쳐다보고 이런 겁니다. 알테오젠이나 HLB 매매하던 사람들이 셀트리온 보는 그런 시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 이걸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2월에 막바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뜨겁게 달구는 종목들, 업종들 뭐가 있죠? 최근에 바이오도 뜨겁고요. AI도 한번 움직였고 또 HBM, 반도체도 뜨거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좋게 보는 건 그래도 HBM이나 2차 전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일단은 지난해 23년도에 쭉 올랐다가 하반기 내내 쉬었잖아요. 그리고 1월에 잠깐 움직이는 만에 하다가 또 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고밸류를 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고밸류를 해소하고 2차전지 업종 내에 대형주, 광물 관련주, 그리고 응급제 관련주, 장비주, 반도체의 HBM,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는 OLED 쪽 이런 쪽을 재차 관심을 가져볼 구간으로 보고 있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항상 시장에서 너무 뜨거우면요. 그만큼 업사이드 폭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어제 보니까는 바이오가 도배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걸 저격을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항상 얘기 드리죠. 시장이 먼저입니다. 종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부 종목도 올라가봤자 시장이 안 되면은 금방 따라옵니다. 시장 따라서. 큰 틀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려보겠고 이런 사이클 속에 길목을 지켜서 꼭 주식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비싸게 파서 더 비싸게 팔자. 하지만 제 지론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 별다른 이슈 없고요. 목요일에 발표된 PCE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CPI랑 PPI가 나왔을 때 이걸로 잠깐 충격을 받으려는 찰나에 엔비디아가 살려. 충격을 받으려는 찰나에 엔비디아가 살려. 그런데 이번에 과연 엔비디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랑 같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개별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월요일 이날은 콘텐츠를 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제들한테 브리핑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좀 전략적인 부분이라 패싱을 했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오늘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페널티가 없대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약발이 먹힐까요? 지금 강제성이 있다고 해도 유동성이 배제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은커녕 강제성까지 없애고 자발적으로 한다? 그냥 뭐 밸류 프로그램 저 말고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브리핑인데 다수의 베타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현금 확보에 동참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제입니다. 어제 바로 월요일이죠. 저도 포트폴리오가 개별주로 채워졌고 허전하게 만들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차익을 어제 알차게 한 것 같다. 비어있는 자리도 사실 제가 종목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만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면 더 좋은 가격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를 정확하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엔비디아에 취해있던 미국 증시가 이제는 경제 지표에 눈이 돌아갈 것이고 연준 부의장, 제퍼슨 부의장이 뭔 말을 하든 윌러 총재가 뭔 말을 하든 다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연준의 목소리를 시장에서 들을 것입니다. 한 번에 들을 거예요. 상당히 좀 조심할 구간이라는 거. 그런 걸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시장도 그냥 되게 단순해요.
솔직히 지금 구간에 우리나라의 뭐 정책이나 이런 밸류 같은 거를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달 내내 제대로 된 숨 고르기조차 없었어요. 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 고르기조차 없었다. 그럼 지금 숨 고를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해먹고 차익하고 해먹고 차익하고 해먹고 차익하고 계속 해먹고 차익했어요. 어제까지도 해먹고 차익했다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실어가지고 크게 해먹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할 구간에서는 짧게 단기적으로 혹시 물려도 도망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수요일 하루 올라간다고 해도 시장이 그렇게 도망갈 자리가 많지 않다. 내일 당장 올라가도 목요일 날 더 빠지면 끝이거든요. 여기서 팔 거 아니면은 오늘 샀다가 내일 올라. 근데 목요일 날 더 빠져. 이런 말짱꽝 아닙니까?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는 게 낫죠. 투자자면요. 뭐 단기 치면은 모를까. 내일도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랬죠? 가만히 그냥 놀면서 간식이나 먹으면서 기다리면 된다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썸네일에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녹고 있는 이유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0.83%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50기 상승에 750기가 빠졌어요. 이거를 얘기해 보면은 거의 5개가 빠지고 1개 오르거든요. 6개가 있었을 때 1개만 오르고 5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수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도 1개가 올랐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럼 최소한 4개에서 5개는 하락한 거예요. 1300개가 하락했으니까 1.5% 빠졌고 물론 종합지수가 빠졌으니까 야 이거 그냥 빠질 수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시장에서 매수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오늘 시장 밀리는데 삼성전자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재미없었겠죠. 그나마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쿠션은 해줬지만 그리고 반도체가 빠졌고 제약, 화학 다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기타 서비스에서 알테오젠이 버티면서 괜찮았던 모습 정도.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아침장이거든요. 아침 9시 56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거의 보합권이었다. 여기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2%대거든요. 그런데 상승 종목 220개, 하락 종목 600개. 그리고 코스닥이 0.78%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300개. 그러니까 끝나나 안 끝나나 지금 시장은 더 빠졌잖아요. 오늘 종가 보면은 똑같아요. 상승 하락 종목이. 가는 놈은 가고 버티고 빠질 놈은 그냥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낙폭만 차이가 있는 거죠. 최근 시세를 보면은 지난주거든요. 코스피가 상승했는데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죠. 코스닥 약보합인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1대2 비율입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뭔가를 했으면 이기기 힘들었겠죠. 주도주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기서도 코스피가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350개, 하락 종목 500개. 코스닥이 0.7% 상승했는데 700개 상승, 855개 하락. 개인 투자자가 어설프게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장이라는 게 계속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코스피 약보합 300개 상승, 550개 하락. 코스닥 약보합 500개 상승, 1000개 하락. 이제 여러분이 이기기 힘든 시장을 겪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실까요? 여기서도 0.8% 상승했는데 600개 하락, 250개 상승. 코스닥 0.9% 상승했습니다. 근데 650개 상승, 900개 하락.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가 완전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엄청나게 깨지는 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11시쯤에 마감할 때는 결국에는 시장 토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우리 국내 시장이 코스피는 플러스 0.04%입니다. 강보합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1%였어요. 그런데 500개 상승 2000개 하락. 즉 여러분이 오늘 5개 종목 중에 1개 상승하고 4개는 하락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 계좌는 녹는 게 기본적이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그리고 잘하는 투자자만 승리하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은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포지션은 딱히 뭐 관여는 안 했어요. 특히 프로그램이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밀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프로그램이 밀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현물 시세, 차익하는 흐름. 이게 차익 흐름입니다. 차익 흐름. 즉, 저 PBR 관련주에서 상당히 최근에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서 도망치는 수급이 나왔다.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 걸 보니 시장이 이대로 하락이 마감되지 않겠구나.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조 많이 들었죠. 여기서 올라가다가 후악 죽어. 작년 가을처럼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시장의 상승 속에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너무 여기가 길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요 해소를 해야 된다고.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큰 틀에서는 저는 상단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도 1월에 조정이 이만한 폭이었으면 지금 요번에 나올 조정은 그래도 요만큼은 된다. 1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좀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심장을 후벼파는 그 정도의 하락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뭐 환율도 그저 1330원대, 인덱스도 그저 그렇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겁니다. 미국 시장이 빠지면 아마 튈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해서 상승을 다시 한번 보였으면서 조만간에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처럼 부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부 펀드를 그냥 만들어서 증시를 매수해버리잖아요. 물론 공산당이니까. 그런데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거 ETF 조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증시 부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자발적인 참여? 그거 얼마나 약발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분기 배당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혼선와가지고 난리 나긴 했는데.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여전히 증시 우호적인 부분은 아니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거 보니까 3월에 나올 CPI, PCE, PPI 이런 지표들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서 또 올 수 있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소비자 물가의 정가가 될 테니까요. 이런 원자재 흐름 튀는 거 여러분 꼭 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이 그래도 시장을 받쳐줬고 엔비디아도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저항이 걸려있는 걸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MD예요. AMD가 약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원래 약한 놈이 먼저 무너집니다.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16%대 상승 보였을 때 AMD도 나도 HBM이야 라고 하면서 10% 상승 보였거든요. 어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상당히 밀렸고요. 그러면서 저가 매수세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뭐 특히 루시드랑 리비안이 실적 깨져가지고 엄청 작살났는데 나름 그냥 반등 정도 한 겁니다.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이든 내일든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 재채기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또 우리나라 증시도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이 지금 야 이거 미쳤다 거의 폭탄 돌리기 수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적이 진짜 미친 듯이 좋아요. 영업이익률 막 70% 나오는 거 말이 되나요? 정말 좋은 거 맞는데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LG 엔솔도 지금 성장을 미친 듯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LG 엔솔 두고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주가가 빠졌죠? 가다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둔화. 얘가 죽는 게 아니라 단지 둔화가 된다는 이유로 성장세의 기대감이 여기였는데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성장의 속도가. 근데 엔비디아가 어떤 전망이 있냐면 지금 고속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 2분기가 약간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렇게 잦아들 수가 있어요. 성장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제 성장의 각도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각도의 차이가 생긴다.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한번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에 응답을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봐 드리겠고요. 엔비디아의 재채기를 조심하라. 뭐 이 정도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장 마감 전에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2시 반쯤이었거든요. 자,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오늘 진짜 못 산 날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꾸 뭐 사지 보실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밴드로도 알려드리고 이걸로도 알려드렸거든요. 내일 반등 나와도 수요일, 목요일 날 또 죽습니다. 왜냐면 목요일 날은 우리가 3월 1일 휴장이에요. 근데 이날 저녁에 PC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경계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는 시점이고 무엇보다 은행주들의 배당락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락 나오면은 시장에 그동안 배당받으려고 했던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 글 남기 전에 오늘의 저가 매수는 내일의 고가 보유가 될 수 있다.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별다른 거 없고 어제 얘기거든요. 매매가 많아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이 잘 대응했을 거고 그리고 현금 보유를 꽤나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어제죠. 이게 27일 가이드니까 26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들 잘 준비해뒀다. 하나씩 매입해 드리겠다고 좋은 가격 오면은. 지금 가는 종목만 움직이는 시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 어제도 544개 상승, 하락 종목 1000개. 힘들다 지금. 뭐 사더라도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저도 매수 대기 종목이 있거든요. 매수 대기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종목이 언제고 매수는 가능했지만 결국에는 어제도 내려갔고 오늘도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사려던 종목이 어쨌든 얘가 나중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얘가 9천 원이 되게 보여요. 그럼 굳이 만 원에 사야 되나요? 기다렸다 9천 원에 사면은 2만 원 갔을 때 수익률이 120%까지 늘어나죠. 만 원에 샀을 때 2만 원 가면 100% 수익률인데요. 이런 궁극적인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이유가 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유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장 마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캡처할 때까지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빠지고 있었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감사 시즌을 앞두면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요. 어디서? 바이오에서.
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흔들기 딱 좋거든요. 특히 공매도가 있을 땐 더 심했는데 그나마 공매도 없으니까 좀 덜 심한 겁니다. 뭐 메디프론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빠지는데 이래서 지금 시기에는 바이오를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얘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애였잖아요. 비반농협 쪽에서. 그런데 그냥 후들겨 때립니다. 매매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어제거든요. 메타즈 플러스에서도 종가에 메타즈 플러스에서 두 번이나 이거 다른 종목입니다. 다 절반씩 차익했고요. 또 S 종목에서도 동시효과에 현금 만들었고 S 종목에서 또 줄이고 VIP에서도 챙긴다. 리스크 관리한다. 그리고 어제 남겨드린 겁니다. 어제 2시경에 하락 종목이 더 많다. 그리고 10%만 남기고 물량 걸어놓는다. 계속 어제 하루 종일 팔았어요. 어제 누가 매수하냐고 뭐 사냐고 물어보길래 오늘은 매수하는 날 아니에요. 오늘은 매도만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제도 던지지 마시고 걸어서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수익권이다. 다시 사겠다고. 어차피 빠질 거 보이니까. 그리고 전량 차익. 오늘도 차익한다. 현재가 어디 보기다. 오늘 이거 아침에 단기 들어갔는데 단기 또 사자마자 또 쭉 올라가지고 재수가 좋았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잘한 것보다 지금은 갈 섹터, 수급이 들어갈 섹터가 뻔해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들어가면 아침에는 올라줍니다. 그거 이용해서 단기도 한번 했고 그리고 또 어제도 비중 5%까지 낮춘다. 부분 차익하세요. 계속 차익. 이 얘기밖에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상반기 마지막 기회가 오다. 이게 무슨 의미죠? 바로 시장이 올라가다 한번 눌릴 거다. 근데 이번에 매수하면요, 이제 상반기에는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저 시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아플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상 지금 시장 조정이 그렇게 강하게 안 돌았어요. 그런데 편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빠졌는데 개인들 계좌는 지금 작살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하는 사람들의 계좌조차도 박살 내려고 할 겁니다. 잘하는 사람조차도 계좌가 박살난다. 그런 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이용해서 상반기에 이제 마지막 기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상반기에는 꿀빨 수 있는 기회. 뭐 상반기라고 해봤자 제가 보기엔 2달입니다. 5월달 되면은 좀 그래요. 5, 6월달을 뺀 상반기입니다. 4월 말 정도까지예요. 이때까지는 한번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이 정도까지. 이 얘기가 나와야 진짜 밸류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리고 시장보다는 이제 업황과 종목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가 온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쯤 되면 진짜로 핵심 주도 업종을 선별해서 그 업종 내에서도 중요한 섹터 선별을 해서 몰입을 딱 해줘야 됩니다. 또 열흘 전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현금 30%. 요거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뭐 내일 빠진다, 오늘 빠진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제는 좀 명확했어요. 돈이 나가는 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차익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원래 유지하고 싶은 비중보다 더. 그래서 지금 이때는 현금 30%였는데 지금 저희 베타제는 아무리 못해도 50에서 70% 현금 가지고 있을걸요. 사실 오늘만 사더라도 이거는 트레이딩이 상당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00지 키워드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단기를 한 종목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저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려드린 섹터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계속 샀다 팔았다 그냥. 지금은 짧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준비는 완료해놨다고요. 이번에 큰 거 온다. 다 준비해서 얘기 드린 그 정도입니다. 오늘 전광판 보면은 어이구 그냥 뭐 버릇 그냥 뭐 온통 파란 바다입니다. 그나마도 이제 바이오에서는 에클론 그리고 알테오제 이런 친구도 버텨준 정도고 HM은 제가 쉬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가 강자에 보인 정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여전히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는 건 그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뭐 테마 정도. 그리고 매트팩도랑 GI 이노베이션 요거 최근에 좀 올랐거든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얘는 자체 메리트 없습니다. 특히 얘는 진짜 메리트 없어요. GI 이노베이션. 그냥 알테오젠이 머크의 키투르다 SC 요거를 변형하다 보니까 키투르다에 대한 메리트로 얘네가 매드팩토랑 GI 이노베이션이 병용 투여를 하거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GI 101을 자체 임상 단독 투여도 하고요. 병용 투어를 머크에서 키투르다를 지원해줘요. 무상으로 몇백억어치 지원해줘가지고 요거까지 병용 투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기대감은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답변이 시장에는 1년, 2년씩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이제 나올 게 없어요. GI 이노베이션이요. 올해는. 그래서 요거 기대감이고 매드팩터도 임상 3상 벡터서티 키트로랑 같이 하니까 그거 그냥 테마 정도로 붙은 거다. 그다지 막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싶진 않습니다. 계속 뭐 보면 오늘 바이오 했으면은 뭐 그냥 특히나 루니 뷰노 이런 건 제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쪽도 그냥 그랬죠.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나마 아침에 좀 버텼고 뭐 충전 테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비주가 그래도 돈이 붙어 있어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장비주에는 그래도 시장에 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나름 버티는데 제가 보기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제2의 에코프로가 되듯 미친 듯이 가거나 아니면 이제 실구간 둘 중에 하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 박스권 만들면서 버텨줬거든요. 이제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당장 내일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내일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른 2차전지 상당히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광물 관련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리튬 가격이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리밸런싱이 될 겁니다. 이런 수급 요인에 따라서. 그래서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4년의 중심에 있는 24년의 전기차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좋긴 했지만 주목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이제 다음에 캐파적으로 갈지 광물이나 아니면 뭐 오늘도 전고체 테마가 좀 아침에 세긴 했는데 테마적이나 아니면은 충전 쪽으로 갈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나름 잘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세 종목을 골라놨거든요. 단기 종목 하려고 베타제 VIP 운영하면서 세 종목 골라놔서 이거 좀 준비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보고 할게요. 아침에 바로 붙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이쪽에서 반대 매매가 터졌어요. 반대 매매 터진 거 보고서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웬 반대 매매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침에 동시효과를 봤더니 반대 매매가 터지더라고요. 개별주에서. 그래서 제가 베타제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오늘 아침에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반대 매매가 터졌어요. 그리고 길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세력형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미 반대 매매가 시작됐다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제가 보기에 기어이 한번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코스닥을 먼저 찍어 누른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끼가 보였으니까. 개별주에서. 오늘 특히 이쪽이 안 좋았잖아요. 더 안 좋았잖아요. AI 당연히 안 좋았을 거고 로봇주가 그나마 잠시 튀긴 했습니다. 뭐 에브리버스 어제 한가 갔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주가 빠진다는 의미는 뭐죠? 시장이 빠지는 거다. 코스피는 여러분 제가 꿀팁을 드리면 코스피는요 금융주가 힌트를 줍니다. 금융주가 올라가면 보통 시장이 좋고 증권주나 금융주가 내리면 시장이 안 좋거든요. 지금은 물론 저 PBR 때문에 엇갈리는 현상인데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가 있냐면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의료 미용기기주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코스닥이 내려온다.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주가 또 빠지거든요.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주가 이거는 그냥 평이한 시세고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같이 했으면 의료 미용기기주가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의료 미용기기주나 아니면 보톡스 관련주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의료 파업에 대한 테마주 이런 거 지금 씨알 베끼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한 번쯤만 더 빠져주면 저도 의료 파업 요거 관련한 테마주는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 AI, 메타버스 뭐 이런 건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고 오늘 APR이 상장을 했는데 요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도 작살이 났습니다. 왜? 패시브가 빠져서 넘어가니까 상당히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예요. 제가 보기 저거 아직도 더 빠져야 됩니다. 아직도 5천억 정도 시총 더 빠져야 돼요. APR은 저거 신규 상승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은 역시 하이닉스가 쿠션을 많이 해줬고 다른 시총 상위주도 전기차 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쿠션 해줬는데 더 PBR주랑 셀트리온이 오늘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보기엔 좀 더 빠져야 되지 않나.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봐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을 한번 봐볼 텐데요. 1월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공개방송 진행하는데 이때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꿀팁.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은 걸 퍼드린다. 근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딴딴딴딴 이제 방향을 정할 때가 왔네요. 여기서 이거 툭 하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툭 빠졌네요. 그래서 어제 아리꼬리 올리니까 과연 살렸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요거 빠지면은 당연합니다. 내일 아마 이제 22선 터치하면서 내일 한번 반등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더 빠집니다. 반등하더라도 밀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뭐 안 밀리면 안 밀리는 대로 보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인다. 그럼 우린 뭐죠? 현금 많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가지고 싼 가격에 매집하면 된다. 지금 어쨌든 아침에 시작했을 때 뭐 사기만 하면 뭐였죠? 물리는 장. 음봉이 둘레 6개나 있습니다. 내일 한 번쯤은 시가 이후에 반등 시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미국이 빠져서 개파락을 한다? 그래도 반등 시도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내일은. 목요일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본다고 한다면은 제약 바이오 요거 봐서도 IT 요거 봐서도 뭐라 그랬죠? 여기서도 밀릴 것 같다. 저의 타겟 포인트는 여기다. 같은 말 계속하고 있잖아요. IT는 어디였죠? 여기라고요. 미니멈이. 깊게 빠지면 어디? 여기. 두 가지 포인트 보는 겁니다. 여기 왔을 때 이제 매수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살 구간인가?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질러야 돼요. 여긴 야수의 심장. 여기서 매수 들어간다. 기준 잡아놨죠. IT도 똑같아요. 여기쯤 왔으면 야 이거 추세의 하단에 왔는데 여기서는 한번 입지 매수라도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장을 또 보는 거죠. 지금 매수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기쯤 오면 이제는 공격.
물릴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왜 빠져봤자지. 여기서 그래도 이만큼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요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얘가 빠져봤자 그래도 금방 올라오겠지. 빠져봤자 금방 올라오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시장의 시세보다 더 좋은 가격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코스닥 시세, 코스닥 부랴부랴 200일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버티고 4번이나 4일씩이나 기어이 잡았거든요. 코스피가 눌림세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기어이 도망을 갔지만 재차 200일선 만나러 왔다. 근데 오늘 200일선 잠시 깨는 모습까지 확실하게 보였죠. 200일선 못 지키고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코스닥도 조금 더 눌릴 그런 시세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왜 저기까지밖에 못 갔냐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잡으면 뭐 딱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냥 추세. 그냥 뭐 추세 걸린 자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시 또 잡아본다고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잡아보면은 수렴이 되겠죠. 여기서 수렴. 그래서 뭐 빠지면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해요.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쑥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해서 뚫고 가는 건데,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위로 상방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진짜 재수없이 밀린다고 하면은 아직도 한 3% 이상은 밀릴 룸이 있다, 코스닥에서도. 다만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지지력이 있습니다. 지지력이 있어서 뭐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고 HLB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 아니면 엔캠 아니면 뭐 HP, SP 요즘에 뜨거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한 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코스닥의 시세 방어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지금 시외에 보니까 잠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때문에 오르는지 제가 끝나고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올라주면은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제한될 것 같거든요. 종합지수적으로는. 종합지수적으로는 제한이 되겠지만 개별 종목들은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주가 올라가 버리니까 개별주들은 작살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1% 빠졌을 때 내 종목이 한 평소에는 2% 빠졌을 거면 에코프로가 올라가 버려. 그러면 내 종목은 뭐죠? 코스닥이 1% 빠질 때 내 종목 3% 빠집니다. 그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오늘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아침에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지만 야 이거 꼬시기 제대로 했죠. 그리고 눌러버려. 반도체는 그냥 눌러버려. 코스닥은 그냥 눌러버려. 의미 없는 장이었다. 뭘 하더라도 쉽지 않은 장이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스닥이 쐐기 수렴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 드렸죠. 기어이 엔비디아가 원래 죽으려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죽으려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 여러분. 원래 여기서 정상적이면 갭상승해가지고 아일랜드 갭이에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서 이게 강력한 추세 시그널이 떴어요. 아일랜드 갭이 딱 뜬 다음에 추세 방향 전환해서 요 추세 깨고 여기서 죽으러 가는 거였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끌어당긴 겁니다. 그냥 머리채를 잡아서 당겼어요. 그리고 신고가까지 만들었지만 이제 이내에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거 넘기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기술주가 여태까지는 머리채 잡고서 시장을 부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슬슬 숨 고르게 하는 시세를 보이고 있다. 어디서? M7이라는 주요 종목들에서. 그걸 먼저 시작한 게 누구? 애플. 애플이 먼저 밀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애플은 크게 반등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아니면 AMD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버텨주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번 툭 재채기 한다? 다시 한번 추세 깬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뭐 낙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 우리 시장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 빠져서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4월 말까지. 그래놓고 5월 6월 들면 미국도 한번 쿵 빠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버틴다. 버틴다 2달 정도. 이 고가를 못 넘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뭐 고가 넘기더라도 빠졌다가 버틴다. 이렇게 버티다가 5, 6월쯤 돼서 중간선거 한 5개월, 6개월 앞두고. 중간선거가 11월이니까요. 요거 5, 6개월 앞두고 쿵 눌렀다가 이제 뭐가 나오죠? 연준이 아이언맨 가면 쓰고서 내가 영웅이다. 나와서 금리 인하. 6월달쯤 우리가 금리 인하해줄게. 큐티 축소도 해야 될 것 같아. 혹시 6월에 하고서 7월에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기대감 살리면서 시장 부양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페드가 영웅이 돼서 니네 살려줄게 라고 하고 나타날 시나리오. 일단 요 정도로 큰 틀은 잡아보면서 대응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시장 정리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상당히 오버슈팅이 많이 났죠. 실적을 땡겼을 만큼 땡겨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거 떠나가지고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눈에 띄거든요. 이런 거 보더라도 조금 불안하다. 지금은 약간 차익을 좀 볼 구간이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한다는 거. 이 정도로 시장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업종적인 환경 이런 것들 공략 포인트 이런 것까지 잡아봐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러분 현금 잘 만드셨으면 좀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고, 현금을 안 만드신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큰 방향에서는 상단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코스피가. 그래서 시세 자체는 좋을 거니까 현금 못 만드셨으면 지금 버텨야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대가를 욕심을 부렸으면. 탐욕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제가 얘기 드린 건, 제가 어느 순간 현금을 50%, 70%막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는 부디 현금을 따라서 만드셨으면,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야 미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달달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가격 구간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